자, 200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였어. 고3 평가원 모의고사였고, 2007학년도 9월 평가원. 자, 예술과 관련된 질문이다. 자, 들어보자. 자, 예술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다음 베토벤 교향곡, 또는 발레, 백조의 호수 같은 것이라 대답할지 모른다. 그럴 수 있지. 물론 이 대답은 틀리지 않았다. 좀 맞다는 얘기지. 하지만 질문이 이것들 모두를 예술 작품으로 특정 짓는 속성, 곧 예술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그 대답은 무엇이 될까? 다시 한번 읽을까? 곧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호응되는 말, 예술의 본질과 같은 말이 뭐야? 이것들 모두를 예술 작품으로 특정 짓는 속성, 예술의 본질, 이 과연 무엇인지 이게 되겠지. 자,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거 둘이 같은 말이지? 곧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예술 작품으로 특징 짓는 속성이라는 말, 예술의 본질이라는 말 같은 거고, 그래서 질문이 이 예술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그 대답은 뭐가 되냐? 즉 예술의 본질에 대한 얘기지. 이 글은 예술의 본질. 자, 사실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그룹에 속하는 것들 모두에게 공통된 속성이 하나쯤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자연스럽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그룹이 의미하는 건 뭐야? 어떤 그룹? 여기서 이 글의 논지 정리상 요 놈이 바로 예술이 되겠지. 이 예술에 속한 것들 모두의 공통된 속성. 다시 공통된 속성. 요거 뭔데? 본질이 되겠지? 요 예술의 본질. 공통된 속성. 하나쯤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되게 자연스러워. 그렇지 않다면 대체 이들은 같은 이름을 부르는 근거가 무엇이겠는가? 공통된 속성이 있지 않겠냐? 자, 예술의 본질을 찾으려는 노력도 이러한 가정 하에서 전개된 거야. 공통된 속성이 있다. 예술들에는 공통된 속성이 있다. 자, 그래서 예술은 곧 모방이라는 서양의 전통적 시각이나 열거되고 있지. 그럼 하나하나 체크하자. 예술은 곧 모방이다라는 전통적인 시각이나 첫 번째지. 또 예술은 감정의 표현이라는 주장, 감정의 표현이라는 주장.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예술은 감정의 표현이다. 또 예술은 형식이다. 라는 주장까지 모두 예술의 본질에 대한 답변으로 간주가 되는 거야. 간주하다, 생각되고 여겨지는 거지. 자, 그렇게 여겨졌다. 이게 예술의 본질이다라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정답으로 경쟁한다면 얘도 정답 1, 2, 3번이 모두 정답이라면 경쟁을 한다면 그중 어느 것이 정말 예술의 본질인가? 이 1, 2, 3번 중에 진짜 예술의 본질이 뭐냐? 세 번째 단락. 20세기 들어서 시간이 흘렀지. 비트겐슈타인 철학. 비트겐슈타인 가로 묶어버리고 우리 논리할 때 많이 봤던 철학자지. 자,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이 문제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했대. 다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 있는데 이 예술의 본질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했대. 자, 비트겐슈타인은 게임을 예로 든다. 누군가가 게임의 본질적 특성을 경쟁으로 본다고 해보자. 즉, 게임들이 있는데 공통점, 본질적 속성이란 말 여기서는 공통점이죠. 공통점, 공통된 속성. 이것을 경쟁으로 본다고 해보자. 곧 발레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곧은 바로 발레가 만들어진다. 자, 예를 들어서 발레의 예시를 드는 거지. 예를 들어 전쟁은 경쟁이라는 속성을 가졌지만 게임은 아니다. 즉 경쟁만으로 게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왜? 전쟁은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 게임 중에도 경쟁이 아닌 것이 있다. 무료한 시간에 혼자 하는 카드 놀이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혼자 하는 카드 놀이, 요 게임은 맞지? 게임은 맞아. 경쟁인가? 아니지. 혼자 하니까 경쟁은 아니지. 자, 이런 식으로 따져가다 보면 모든 게임의 공통적인 하나의 본질을 찾는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이 바로 게임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했다. 다시. 이게 게임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래. 무엇이? 이것이. 그럼 이것에 해당되는 내용을 봐야지. 이것이 뭔데? 음. 모든 게임에 공통적인 하나의 본질을 찾는 일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 요거지. 공통적인 하나의 본질을 찾는 일, 공통점을 찾는 일이 불가능하다. 이게 게임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네. 그렇지? 자,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게임은 본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본질, 다른 말로 공통점이지.
공통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게임이라 불리는 것들 사이에 유사성에 의해 성립된 개념이에요. 분질, 다시 분질이 아니래. 그리고 우리 무엇이 아니라라고 하면 이거 강조 표지라고 그랬었지. 이거 강조한 말이야. 여기서 본질은 공통점 얘기하는 거였고 공통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가 있다고? 유사성이 있대. 비슷한 점이 있다는 얘기지. 자, 이러한 경우 발견된 유사성을 가족 유사성이라 부르기로 해보자. 이 유사성을 공통점 있는 걸 가족 유사성이라 해보자. 일단 가족 유사성 개념으로 나왔으니까 밑줄 좀 그어놓고 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어머니와 나와 동생의 외형은 이런저런 면에서 서로 닮았지. 어머니와 나, 어머니와 동생, 나와 동생 저런 면에서 닮았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셋이 공통적으로 닮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가족들이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똑같은 하나의 점이 있다. 요건 또 아니야. 비슷한 예로 실을 꼬아서 만든 밧줄은 다시 실을 꼬아서 만든 밧줄은 그 밧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실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실들의 연속된 연계를 통해 구성된다. 자, 뭔 소리야? 이거 비슷한 예를 들었는데 이런 거지. 실이 있고 또 실이 있어. 요 꼬았어. 다음에 또 다른 실이 있어. 또 꼬았어. 또 다른 실. 이 색깔 계속 해볼까? 좋다. 이게 아이패드 이게 좋아. 여러 가지 색깔이 가능해.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색들을 계속 있는 거야. 꼬아서 이었어. 서로 다른 색깔들을 계속 꼬아서 이었어. 또 꼬아서 또 이었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실을 꼬아서 이렇게 꼬았어. 꼬고 꼬았어. 그래서 만든 이게 전체는 밧줄이 되는 거지. 개별들은 실, 전체는 밧줄. 자, 이렇게 관통한 하나의 실이 있는 게 아니지. 짧은 실들의 연속된 연계를 통해 구성된 거지. 그렇게 되면 심지어 전혀 만나지 않는 실들도 같은 밧줄 속에 실을 수 있다. 전혀 만나지 않는 실들, 얘와 얘 이런 것들 안 만나지. 얘 이런 애들 안 만나고 있어. 그래도 밧줄 속에 있는 실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위에 분문과 연결져보자. 밧줄은 뭔데? 예술이 되는 거지. 이거 색깔 봐라. 색깔 뭐였더라? 파란색. 기억이 안 난다. 헐. 녹색으로 해놓자. 자, 밧줄은 예술이라면 실은 그 예술에 있는 개별 예술 작품이 되는 거지. 개별 작품들. 유사성끼리 서로서로 연결돼 있다는 얘기야. 자, 미학자 와이츠 이름 중요하지 않고 바로 묶어버리고 자, 와이츠라는 사람은 예술이라는 개념도 이와 마찬가지다. 유희랑 비슷하다는 얘기지. 실이랑 비슷하다는 얘기야. 게임이랑 비슷하다. 그에게 예술은 가족 유사성만을 갖는 열린 개념이다. 열린 개념이란 말 동그라미 쳐놓고 개념어지. 따옴표 있으면 신경 써야 돼. 작은 따옴표 있으면 개념어야. 자, 가족 유사성만을 갖는 열린 개념이다. 즉 유사성이 있다는 거지. 가족 유사성이 있어. 이것만 갖고 있어. 공통점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공통점 없어. 유사성 있어. 자, 열린 개념이란 주어진 대상이 이미 그 개념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 일부와 닮았다면 그 점을 근거로 하여 얼마든지 그 개념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수 있을 만큼 테두리가 열려 있는 거야. 아까 그림 보자면 이렇게 또 연결되고 이렇게 계속 어떤 예술이 있어? 새로운 것도 비슷한 부분 겹쳐. 이 예술과도 겹치는 게 있어? 또 새로운 거 연결될 수 있어. 이렇게 새로운 예술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열린 개념인 거지. 따라서 전통적인 예술론인 표현론이나 형식론은 있지도 않은 본질을 찾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된다. 요 와이츠라는 사람이 하면 표현론이라는 본질, 형식론이라는 본질, 요거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거지. 예술의 본질에 대한 설명. 자, 이런 것들은 있지도 않는 본질, 즉 있지도 않은 본질이 있으니까 요 공통점이지. 을 찾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된다. 와이츠는 표현이니 형식화하는 것은 예술의 본질이 아니라 차라리 좋은 예술의 기준으로 이해한다고
한다. 즉 좋은 예술의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무엇을? 요거 표현론이라는 형식론이라는 이 본질에 대한 설명은 사실 본질이 아니라 이건 좋은 예술의 기준이야. 이거는 좋은 예술이야. 이건 괜찮아. 라고 이해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지. 자, 그는 열린 개념으로 예술을 보는 것이야말로 열린 개념 다른 말로 뭐지? 다른 말로 유사성이지. 유사성 개념으로 예술을 보는 것이야말로 무한한 창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예술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접이라 주장을 한다. 이러면서 끝.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 자, 적절하지 않은 거야. 1번. 친숙한 사례를 통해 화제 조건에서 친숙한 사례 있었나? 시작부터 뭐 베토벤 교향곡 뭐 누구의 뭐 이런 거 나왔었지? 적절해 동그라미. 그다음에 상반되는 관점들의 장단점. 뭐 관점이라고 하면 표현론, 형식론, 뭐 모방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 뭐 장단점 이런 거 분석한 거 없지? 적절하지 않고 답은 그냥 2번. 다음에 타인의 견해에 기대어 논지를 전개다. 와이츠 견해에 기대지. 와이츠 마지막 학자, 미학자 와이츠 이 견해에 맞춰서 전개를 했고 유추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했다는데 유추라는 말 요건 참 알아둬야 된다 그랬었지. 유추가 뭐지? 유추 어떤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 요거였지. 그래서 우리 원래는 설명하는 대상이 예술이었는데 이 예술 요거 설명하려고 뭐 밧줄이라던가 뭐 가죽 유사성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설명한 거지. 밧줄이나 가죽에. 그래서 유추를 통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했다는 추상적이라는 게 추상적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였지. 그렇지. 예술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지. 예술은 추상적이지. 예술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했다라고 하는데 구체화 추상의 반대가 구체지. 그러면 밧줄 보이냐? 보여. 가죽 보이냐? 보여.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구체화하고 있다. 적절한 표현 되겠네. 그다음에 질문을 던짐으로써 호기심 유발다. 질문 던졌냐라고 했는데 슬쩍 보면 되지 뭐. 이 보니까 시작 부분부터 대답이 무엇이 될까? 정말 예술의 본질인가? 이런 것도 있었지. 질문 있네. 그래서 5번도 적절한 표현이 되겠다. 동그라미. 답은 2번이었고 자 넘어가자. 자, 위 글을 읽고 와이치 예술론이 가장 마지막이었지. 유사성 개념으로 연결되는 거. 자, 이런 예술론의 의의나 한계에 대해 토론하는데 의, 한계 토론했는데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 자, 1번부터 보면 와이츠의 이론에 따르면 예술 개념은 얘는 무슨 개념이었어? 요 개념 유사성 개념이었지. 유사성. 아무런 근거 없이 확정되는 거야라고 하는데 아무런 근거 없었나? No. 근거가 있었지. 어떤 개념으로? 기존 예술 작품과 연관성이 있으면 되는 거지. 즉 유사성이라는 유사성 요놈이 바로 근거가 되는 거잖아. 그치? 유사성이 바로 근거가 돼. 그래서 근거 없이라고 했으니까 답이 1번 이렇게 답이 되겠지? 자, 나머지 빠르게 볼까? 자, Y층 예술의 본질은 없다고 본 거야. 본질 뭐인데 공통점이지. 공통점은 없다고 본 거지, 그렇지? 요 공통점인데 공통점은 없다고 봤다. 그렇지. 유사성만 있을 뿐 공통점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술의 가족 유사성만 있는 열린 개념이라면 어떤 두 대상이 둘 다 예술이면서 서로 닮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 그렇지. 서로 연결되는 고리가 걸쳐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으면은 닮지 않을 수도 있겠지. 3번 Y치는 무엇이 예술인가와 무엇이 좋은 예술인가는 분리해 생각해야 돼. 무엇이 예술인가 이거 예술의 본질 얘기하는 거고 무엇이 좋은 예술인가 요거 아까 전에 그지 표현론 형식론 이런 거 있었지. 이건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분리하라고 그랬었어. 열린 개념에서 예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까지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예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였는데 예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요거 무엇이 좋은 예술인가 이거였지.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적어주면 표현론이나 형식론이나 가장 초기에 쓰던 모방론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이건 가치가 있어. 이건 좋은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음 4번. 현대예술은 독창성을 중시하고 예술의 한계에 도전함으로써 과거는 달리
예술의 영역을 크게 넓힐 수 있게 돼서 독창성 중시에 한계가 예술의 한계인데 거기에 도전하고 다음 걸로 뛰어넘어가지. 그러니까 영역이 넓힐 수 있게 된 거지. 와이치 이론이 이런 상황에 잘 부합하느냐? 그렇지. 여기 한계가 있는데 거기 한계와 이어져서 유사성으로 이어져서 뭔가 또 연결이 되면은 계속 확장이 되니까 넓힐 수가 있으니까 잘 부합한 예술 적절하고. 다음 5번 영화나 컴퓨터가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매체가 등장했어. 그러면 새로운 창작 활동이 가능해지지. 그렇지? 미래 예술이 그런 것들도 포괄하게 될 때 와이츠 이론은 유용한 설명이 될 수 있어. 그렇지. 기존 예술과 그다음에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접하게 되면은 유사성이 있으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쇠사슬처럼 밧줄처럼 계속 연결됐으니까 유용한 설명이 될 수가 있겠다. 동그라미가 되겠다. 자, 되었으면 다음 문제 또 넘어가자. 자,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임과 경쟁의 속성을 가진 것 B. 다시. 게임은 A야. 경쟁의 속성을 가진 것은 B야. 이것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은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게임은 경쟁이 반드시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경쟁은 다른 대상이 가질 수도 있는 거지. 전쟁이라는 게 가질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 보면은 둘이 같진 않고 B가 있다면 B가 본질이 돼버리니까 이거 안 되지? B는 본질이 돼버리니까 그렇지? 게임의 본질이고 그다음에 경쟁이 더 넓은 개념이냐라고 했는데 게임 중에서도 다시 A란 게임 중에서도 경쟁이 아닌 애들이 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거 안에 포함되면 이것도 안 돼. 그다음에 4번 보면 요게 4번이 답이 되겠네. 요게 바로 이제 경쟁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요게 게임이라면 여기는 이제 경쟁이 있는 거지. 게임 안에 경쟁이 있는 거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뭐가 되겠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혼자 하는 카드 게임. 그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경쟁이지만 게임이 아닌 거. 본문에 든 예 중에서는, 지문에 있었던 예 중에서는 전쟁이 있었네. 그렇지.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 되겠다. 둘이 떨어지면 안 되지. 경쟁도 있으니까. 자, 마지막 8번 문제는 뭐자? A에서 밧줄과 짧은 실의 관계를 보아 A에서 이 중 문맥상 이질적. 서로 다른 거지. 문맥상 다른 하나는, 그래서 A, B, C 중에 다른 하나는 밧줄과 짧은 실. 이 관계를 봤을 때 A에서 이 중 다른 것 하나는. 자, 그럼 보도록 하자. 자, A는 발레 백조의 호수. 얘는 예술 전체야 아니면 일부야? 일부네. 그렇지. 요거는 짧은 실이라면 요놈은 짧은 실. 앞으로는 짧은 실은 실로 쓰자. 다음 B 보면 사실은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그룹이라는데 그룹의 전체지. 요놈이 밧줄이 되겠네. 그렇지? A와 B 중에 답이 있어야 돼. 다음에 C로 넘어가 보자. C로 넘어가 보니까 여기 혼자 하는 카드 놀이인데 게임의 일부지? 게임의 일부니까 요놈 실이네. 그치? 답은 이미 나왔지? 답은 2번이었고 어떤 그룹? 어떤 그룹? 요거 예술 밧줄이었지? 다음에 카드놀이 실 맞고 다음에 D 동생 가족의 일부지? 동생도 실로 볼 수가 있고 다음에 마지막 끝에 두 번째 줄 구성원의 일부지 일부니까 요거 실이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아무리 보더라도 다시 봐도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다. 까지. 요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